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자연과 환경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것은 신주 인수권 증서의 매매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급락을 했던 그런 건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. 네, 이걸 잘 이용하면 이게 득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유상증자건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망하셨을 것인데, 그리고 물량을 제가 일전에 축소하라 말씀드렸지만 축소를 못한 분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중요한 시간이니까 말씀 잘 듣고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이제 7월 아닙니까? 8월 달을 대비해서 8월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7월에 잡는다면 대박일 거예요. 그래서 대박주를 새롭게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 영상 후반부에 한번 참고하시고요. 자, 그럼 자연과 환경 말씀을 드리는데,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신주 인수권 증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. 좀 작게 나왔죠? 네, 작게 나와서 자, 제가 요거를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확대를 한번 하면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86원 정도로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86원이라는 의미는 뭐냐? 이건 사실 그 적정 가격 대비해서는 너무 후려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. 그죠? 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, 자, 우리가 820원이 이제 종가예요. 지난 금요일에 종가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1차 발행가, 유상증자 발행가가 얼마예요? 네, 647원이죠. 647원인데 그 647원에 지금 그 주식이 없는 분들이, 자연환경 주식이 없는 분들이 647원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647원짜리가 지금 8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이 차이만큼은 이득 아니에요. 그죠? 네,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180원 선. 그죠?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증서가 180원 정도에는 거래가 되고 있어야 돼요. 네, 근데 지금 86원이야. 그렇다면 한 돈 100원 정도 밑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하는 분들은 크게 차익을 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죠? 물론 이 주가 자체가 지난 금요일엔 820원으로 마무리됐지만 뭐 권리락도 되고, 그죠? 권리락도 이미 근데 된 상태죠. 권리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신주 물량이 나오면 신주 물량이 상장되면서 그 물량 압박이 커지니까 주가가 내릴 수 있어요. 자,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86원이라는 이 신주 인수권 증서의 가격은 너무 싸지 않느냐. 그러니까 잘하면 나중에 이 신주 인수권을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더블 시세도 낼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연과 환경에서 손해봤던 것을 만회하실 수도 있습니다. 증자 비율이 더군다나 40%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큽니다.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.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습니다. 사실 자연과 환경에서는 증자를 성공을 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야 돈이 들어와서 자연과 환경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증자 발행가가 지금 2차 발행가하고 확정 발행가가 남았는데요. 이 증자 발행가를 높이게 되면은 자금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증자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좀 위로 띄우는 그런 재료를 자꾸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야만이 증자에 참여들을 할 거고, 발행가도 높여서 들어오는 자금이 더 커질 거다, 이런 얘기입니다. 네, 무슨 말씀인지 대강 감을 잡으셨죠?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지금 지금으로 봐서는 647원하고 820원하고 차이가 한 180원 선 정도 된다. 근데 이 180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신주인수권 증서 이게 86원에 거래가 된다. 이거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적정한 타임에 밑에서 매수를 하면 크게 대박을 낼 수가 있지 않느냐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연과 환경은 이슈주입니다. 그래서 적당히 이슈를 또 사측에서 준비해서 분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, 그죠? 네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그 타점 35R이죠. 35R입니다. 이 신주인수권 증권의 이름이 35R이에요. 이 35R과 관련해서 그 적정하게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그 타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
도움을 좀 드리면 좋겠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연과 환경이라고 문자를 주세요. 네,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정보를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드리고요.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.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타점이 나오면 바로 매매 사인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매도할 경우도 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. 그죠?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지금 그 자연과 환경 본주를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사실 2차 발행가 결정이 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. 청약일 즈음에서 그때부터 뭐 일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청약일이 언제입니까? 7월 22일이니까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남아서 조금 더 밀 수도 있어요. 밀 수도 있습니다. 뭐 자연과 환경을 아직 일부라도 축소하지 않은 분들은 일정 부분은 뭐 축소를 해서 예를 들면 그만큼을 신주 인수권 증서를 사도 되고, 아니면 나중에 저점 타점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그냥 요즘 내렸다고 해서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시고 요 방법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수습을 한번 해보자고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, 이 신주인수권부 증권은요 7월 12일까지 거래가 됩니다. 여기 나와 있죠. 7월 12일까지 거래가 돼요.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. 예, 아시겠죠?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갖고 계신, 그러니까 증자 받을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은 이걸 팔 수도 있습니다. 근데 팔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네요. 네,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번에 하여튼 우리가 매매 좀 잘 해봐야 되겠고, 꼭 자연과 환경이라고 문자 주세요. 네,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새롭게 대박주 하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. 네, 자, 대박주 말씀드립니다. 이 대박주는요,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.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.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,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. 그죠?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,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? 이런 정도로 나오죠. T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. 이렇게 나오는데,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.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.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.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.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과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.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점이 더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.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자,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이렇게 나와 있죠.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.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,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.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, 여러분.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이게요, 성장률이 엄청납니다.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.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.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죠. 그죠?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.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매력적인데,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,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. 이거예요. 그겁니다, 지금. 그게 핵심이다,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. 요거는요, 그냥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.
정확한 매수 타임,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, 여러분들. 네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요번에 요것이 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.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예, 아시겠죠? 예,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. 예,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